죽, 그리고 미숫가루, 누룽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분들은요, 어머님들, 연세가 드신 노인분들, 이런 분들께는 계란을 아주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최악의 습관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아침을 먹으면 살찔까봐 걱정입니다. 건강하게 아침 식사하는 법 없을까요? 자, 아침 식사를 하실 때 크게 세 가지 원칙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은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하게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계란이라든지 콩류 이런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나갔더니 점심 저녁까지도 식욕이 떨어져서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고형식을 먹자는 거예요. 고형식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유동식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동식 뭐가 있나요? 죽, 그리고 미숫가루, 그리고 누룽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이런 얘기 하면은 막 댓글들이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우리 할머니는 죽 먹고 90세까지 사셨는데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죽이나 미숫가루는요 정말 소화력이 떨어진 수술하는 환자들이나 병상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회복이 되면 빨리 일반식으로 넘어가는 게 일반입니다. 그래서 죽이나 미숫가루 그리고 누룽지도 마찬가지예요. 누룽지도 먹게 되면은 거의 반찬 없이 그냥 누룽지만 먹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후루룩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대부분 혈당 수준을 빨리 높입니다. 그리고 요즘 나와 있는 오트밀, 가루로 된 것들, 음료 이런 것들도 대부분 혈당 수준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고형식, 꼭꼭 씹어서 먹는 음식이 훨씬 좋다고 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원칙은 공복 시에 첫 끼를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내가 아침을 먹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점이나 점심을 먹고 아침을 건너뛰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날의 첫 끼를 먹는 그 끼니에 더욱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 몸이 깨끗해진 공복 상태에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다면 더욱더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메뉴로 간단하게 달걀은 어떤가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 중에 저는 최고로 치는 게 달걀이에요. 달걀은 뭐 우리 주변에서 구하기도 쉽죠. 그리고 보관도 쉽죠. 아주 요리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맛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걀을 먹는 게 좋은데 달걀이 좋은 이유 첫 번째는요. 고단백이라는 거예요. 달걀은요.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아주 잘 되는 이런 단백질로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스하는 사람들이 달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달걀을 먹으면 흡수력이 좋은 단백질을 많이 먹을 수 있다. 달걀 한 개에는 대략 6g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달걀을 드시면서 이제 단백질 보충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칼로리예요. 달걀은 한 개당 약 70 내지 80kcal 정도의 칼로리를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낮은 칼로리예요. 그래서 칼로리는 낮고 당 성분은 없고 단백질은 높고 이렇기 때문에 달걀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거기다 이제 세 번째는요, 영양소가 아주 많이 있어요. 모든 종류의 비타민이 비타민 C만 빼고 다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식품이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섬유질과 비타민 C만 빼고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달걀은 완전식품이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이제 루테인이라든지 콜린 같은 성분들은 아주 달걀에서 중요한 성분이에요. 루테인은 우리 망막이나 시력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콜린은요, 뇌에 작용해서 뇌의 활성도를 높이고 치매를 예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양소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네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다양한 조리법이에요. 우리가 계란으로 할 수 있는 요리들이 상당히 많죠. 쪄서 먹을 수도 있고 후라이를 해서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계란은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달걀을 먹을 때 노른자는 빼고 먹어야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자, 우리가 계란을 먹을 때 계란 노른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란은 실제로 상당히 오랫동안 누명을 쓰고 살았던 불쌍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누명이 많이 벗겨졌어요. 자, 계란 흰자에는요, 단백질이 상당히 많아요. 대신에 콜레스테롤은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이 노른자가 문제인데, 노른자는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대신에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상당히 높고요. 각종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란 노른자에 콜린이 들어있고요. 루테인이 들어있고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란 노른자도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아주 높은 사람 빼고는요, 저는 충분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계란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정상인이라면 하루 2개 정도는 충분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달걀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계란은 어떤 요리로 먹으면 좋을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로 다 먹는 것도 다 좋습니다만 계란으로 적극 추천드리는 요리는요, 삶은 계란, 스크램블, 오믈렛 정도는 제일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 계란을 이제 구운 계란도 있죠. 그리고 후라이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이 탈 때, 후라이를 할 때 우리가 계란이 약간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런 태우면은요, 옥시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얘가 심장 질환이나 암의 발생을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 또 계란을 먹을 때 이제 후라이로 약간 태우면은요, 당 독소가 더 생길 수가 있어요. 삶은 계란과 우리가 그 후라이를 비교를 해봤을 때 후라이가 훨씬 더 당 독소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계란을 후라이로 먹는 것보다는 우리가 삶은 계란을 먹는 게 좋고요. 요리를 하시려면 스크램블이나 오믈렛을 아보카도 오일에 해서 저온으로 요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고온으로 올라가면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달걀을 얘기를 하면서 콜레스테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나는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라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자,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또 정상인일 때, 이럴 때 이제 달걀을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콜레스테롤도 없고 정상인이다. 그러면은 하루에 2-3개 정도는 달걀을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3개 정도의 달걀은 우리 몸에 아주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영양분도 많고 다이어트도 좋으니까 충분히 드시고요. 자, 내가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약을 먹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요, 우리가 계란에서 들어오는 일부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도 하루에 2개 정도의 계란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요,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약을 안 드시고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좀 계란을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1-2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아주 높으신 분들은 저는 하나만 드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참 신기한 것이 계란 노른자에는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도 있지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도 있어요. 그래서 계란이 그렇게 위험한 음식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계란을 드실 때는 콜레스테롤을 약을 안 드시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만 조금 주의해서 1-2개만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에게 달걀을 추천하시나요? 저는요, 달걀을 추천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중년 이상의 어르신분들이, 특히 어머님들. 자, 중년 이상이 되고 노인분들이 되면요, 단백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단백질 함량이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들 모시고 고기 먹으러 나가서 가보면 젊은 사람들은 정말 잘 먹는데 나는 고기를 못 먹겠다,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시고 갔는데 정말 시무룩해서 들어오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단백질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드려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머님들께 계란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님이 예전에 수학여행 가실 때 생각하시면서 계란을 드세요. 그래서 삶은 계란을 드시라 그러면 또 계란은 잘 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란을 모든 연령에 제가 다 추천드리지만 특히 추천드리는 분들은요, 어머님들, 그리고 연세가 드신 노인분들, 이런 분들께는 계란을 아주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 방해하는 최악의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최악의 습관은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예전에는 불이 없었을 때, 전기가 없었을 때는 해가 지면 먹는 것을 멈추고 잤고요, 해가 뜨면 움직이면서 먹었죠. 그런데 우리가 현대화가 되고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야경도 밝고 밤에 너무너무 재밌는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휴대폰만 보면은 뭐 엄청난 재밌는 것들 많고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밤낮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엉망이 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악의 나쁜 습관은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요, 신체의 리듬이 교란이 오고요, 몸에 인슐린이 적당한 시기에 나왔다가 적당한 시기에 쉬고, 그래야 췌장도 같이 쉬게 되는데 아무 때나 나와서 일을 하고 아무 때나 음식이 들어오면 또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췌장이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췌장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고갈되는 조직이에요. 우리가 근육이나 뇌 같은 경우는 쓰면 쓸수록 강화되는 조직이지만 췌장은요, 쓰면 쓸수록 고갈이 돼요. 우리의 췌장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동양인, 한국인들은 서양인보다 췌장이 작아요. 쓸 수 있는 가용한 용량이 적은데 이것을 젊었을 때 너무나 많은 정제탄수화물을 아무 때나 먹고 생활하시다 보면 40-50대가 되면은 췌장이 일을 못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당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는 습관이 저는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꼭 고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중요한 게 간헐적 단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목적은요, 건강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건강을 망치는 다이어트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원푸드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이런 다이어트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의 건강을 생각하시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우리 현대인들의 다이어트는요, 예전과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도시화, 산업화, IT화 엄청나게 발전이 됐죠. 우리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져 있죠. 밤에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층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화가 진행이 되고 비만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어르신들보다 이분들의 수명이 더 짧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건강하게 그리고 그런 건강을 토대로 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생활습관, 식습관, 생활습관, 수면습관 모든 거를 싹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 책의 제목이 토탈 리셋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싹 바꾸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는 방법을 꼭 길렀으면 좋겠습니다.